부산에 있는 외래 부모님 김일성이가 오래전부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날이 성장해지고 건설이 되어간다는 것이 김일성이가 방언에 들러오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되는 김일성이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지금 공산당으로 싸우면서도 건설에 조금 더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박정희 국토개발은 미국 경제학자 허슈만의 불균형 성장 이론이 배경이다. 성장 거점 육성 이론에 따라 경인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호남도 도로 개발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상징적 사업인 고속도로 개발 중 경인 경부고속도로가 먼저 건설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은 다른 영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나 기타 연락 수단으로 지역차별 문제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좀 더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박정희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렴은 자신의 회고록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설부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3%가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충남북, 경남북 지방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 총생산의 66%, 공업 생산액의 81%에 해당하는 양대 중추적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보유 대수의 81%가 운행되며 그 증가율도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수송 능력이 한계에 이른 경부철도의 수송 부담을 줄이게 되고 우리나라 해상 수송량의 55%를 담당하는 부산, 인천, 이대항을 고속도로로 연결함으로써 수출입 효율화를 제고하게 된다는 등 설명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8년 우리나라의 제2항구역 서울의 관문인 인천항의 하역시설 확충과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의 고속화를 위해 경인고속도로를 개통했죠. 이어 1970년 우리나라 2대 경제권의 중심인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했습니다. 돈이 넉넉했다면 호남 영동고속도로의 동시 착공, 동시 개통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하나만 건설하기에도 돈이 없어 쩔쩔매야 했습니다. 1967년 국가 예산이 1643억인데 경부고속도로 하나의 건설비만 해도 국가 예산의 약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429억 원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울산, 포항 등의 대규모 임해 공업단지를 조성한 것도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들여오고 수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이미 일제시대 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해 놓았을 정도로 조건이 좋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영남과 호남의 발전 속도가 차이가 난 것은 일제시대 때 이미 건설된 경부선 철도의 영향이 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제는 1901년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부산과 서울을 잇는 경부선을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했죠. 이에 따라 대구, 대전과 같은 신흥 도시들이 등장했고 이 지역들은 훗날 거점 도시로 상공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간선철도 노선에서 제외된 호남 지역은 이미 일제시대부터 미국의 집화지인 목포나 군산 등지를 제외하고는 발전해서 소외되기 시작했고 결국 호남 지역이 개발해서 소외된 것은 박정희 정권의 의도적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경부선 철도의 역사적 우연에 기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영훈 교수의 한국경제사에 나오는 내용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5월 2일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대국토 건설 사업 계획대로 호남, 영동,
남해고속도로 등을 차례로 착공해 나갔습니다. 김정념 실장은 회고록에서 호남 남해고속도로는 호남과 영남의 양대 세력권을 하루 생활권으로 순환시키면서 전주, 광주의 공업단지, 이리 수출 자유지역과 군산 외항 개발, 여수 광양 지역의 중화학 공업기지화, 옥포 죽도의 대단위 조선소 건설, 창원 기계공업기지 조성, 낙동강 및 영산강 유역 개발 등 노선 경유지 주변을 대규모 대상 공업 권역으로 조성하는 데 동맥구시를 했다고 평가했죠. 1968년 2월 7일,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6일 후 박정희 대통령은 호남과 영남을 잇는 경전선 철도 개통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을 직접 연결하는 경전선의 개통식을 맞이하는 것은 일반 국민 여러분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커다란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의 역사적인 의의 깊은 건설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은 섬진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철도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통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의 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수년 내에 부산에서 이 지방을 거쳐 남해안을 횡단하여 전라남도, 광주, 목포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 도로가 끝나면 이러한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는 금년부터 외국의 기술자를 초빙해서 곧 착수할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도가 횡단을 하고 고속도 도로가 생기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남해안 일대의 개발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21을 도발한 김일성에게 엄중 경고하며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결의를 다집니다. 북한에 있는 외래의 부모님 김일성이가 오래전부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날이 성장해지고 건설이 되어간다는 것이 김일성이가 방언에 들러오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되는 김일성이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우리는 공산당하고 싸우면서도 건설에 조금 더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 250만이 전부가 무장화되었을 때 김일성이가 큰 소리 뻥뻥 하는 100만 적이되라는 것 같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 말기에 충남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 일대를 싱가포르 2배가량의 항만 공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오원철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의 구상을 받아들여 개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오원철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장차 우리나라의 공업지구는 서부 공업벨트와 동남 공업벨트로 양분될 것이며 이로써 호남이나 충청도의 소외감도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와 미완의 꿈, 가로림만 계획에 대해서는 영상 또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